야,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토리스 전기차 이후에 토리스 픽업 트럭이 나오고 KR10으로 신차 계획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차가 또 나온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뭐 어디서 소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 떠도는 얘기도 아닙니다. 곽재선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기업 회장이 직접 밝혔는데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곽재선 회장이 KGM 미래전략 프레스 콘퍼런스 기자 발표회에서 쿠페형 SUV가 나올 거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년 6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쿠페형 SUV가 출시된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출시된다. 모두 곽재선 회장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공식 보도자료에도 없어서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차종이 내년 6월 SUV가 아닌 쿠페형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때 나오면 아마 또 멋있는 차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표이긴 합니다. 보통 회사 차원에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에는 신차 계획 같은 걸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죠. 아마 이런 차도 나올 것이다. 계획 중에 있다. 아니면 아예 이런 차를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회장이 직접 쿠페형 SUV가 나올 거고 내년 6월에 출시될 거라고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출시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종인지 어떻게 나오는지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토리스를 쿠페 모델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걸 듣자마자 흠칫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토리스로 너무 우려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기대할 만합니다. 왜냐면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아직 이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닌데 시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딱 내년부터 KGM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토리스 내연기관 모델부터 KR10, F100 이런 차들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리스 쿠페도 업계에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아예 하이브리드 모델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망에 동의합니다. 내연기관 모델만 내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장 라인 때문에 전기차만 계속 추가하기도 애매하니까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차종이기도 하고 환경 규제에도 어긋나지 않고 무엇보다 얘도 가격 경쟁력을 어필하기 좋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 모델들 가격이 높단 말이죠.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파워트레인 관련 비판도 없을 거고 무엇보다 신차가 6개월에 한 번씩 있을 줄 알았는데 내년에만 무려 3종이나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한국 GM이나 르노코리아랑 언급하는 것도 불가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어땠는지 잠깐 이야기하자면 임원들이 놀라기도 했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깜짝 발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곽재선 회장하고 KGM 내부 연구진 그리고 생산 라인 쪽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평택 공장을 프레임하고 모노코크 차량을 동시에 조립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다고 하고 연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어느 차종이든 양쪽 라인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미 일선에선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전망을 해보려 합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와, 이거 또 티블리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 듣자마자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티블리가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티블리 이후의 신차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사실 티블리는 성공한 차입니다. 출시 초기에 당시 쌍용차를 먹여 살린 효자 모델이었잖아요. 물론 저렴한 차라서 회사를 흑자 전환까지 만들어주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소형 SUV 돌풍이 불 수 있게 만들었을 만큼 판매량 성과가 좋았던 차였습니다. 티블리 이후에 다른 차들이 부진했던 이유는 모든 차를 티블리처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인이 티블리 대중소였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벤츠가 한창 디자인으로 잘 나갈 때처럼 S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이 디자인을 E클래스랑 C클래스로 파생시키면 이건 이제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패밀리 룩이 됩니다. 그런데 티블리 디자인을 그보다 윗급인 코란도랑 렉스턴에 적용해버리면 캐스퍼 디자인을 제네시스에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현대차도 일자형 램프가 스타리아가 아닌 그랜저부터 적용됐다면 디자인 호불호가 지금보다는 덜했을 가능성이 크죠. 순서의 차이가 만든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토리스 쿠페가 나온다는 말도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걱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토리스랑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아마 연구진 쪽에서는 이미 모급 차량이나 스케치 같은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디자인이 완전 다르게 나오고 토리스 내연기관차, 심지어 토리스 전기차랑도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토리스 쿠페라는 차명도 아직 확정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차피 디자인이나 이런 게 싹 다 다르다면 차라리 다른 차명도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토레스는 어차피 지금도 라인업이 많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있지, 전기차도 있지, 픽업 트럭도 내년에 나옵니다. 벌써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쿠페 모델 디자인이 아직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다르다면 토레스 말고 다른 차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디자인이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이미 토레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도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이 차는 진짜 빨리 보고 싶네요. 두 번째는 이전까지는 심증이던 게 이제는 물증이 됐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든 생각이 KGM이 BMW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좀 확실하게 들었던 계기가 이번에 나온 토레스 전기차입니다. 외관은 KGM만이 색깔이 묻어나는데 실내는 레이아웃부터 디자인 그리고 상품 구성까지 BMW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상단 디스플레이에 대부분의 기능들을 넣고 센터 페시아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든 것도 그렇고 심지어 기어 레버도 요즘 나오는 BM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M을 많이 참고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델 라인업도 BM하고 비슷해지려는 거잖아요. 원래 쌍용 시절부터 BM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많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페형 SUV, 이거 쌍용이랑 BM이 함께 언급된 적이 굉장히 많았죠. 쌍용이 액티언을 출시했었잖아요. 못생긴 차 주제에서 자주 언급되긴 하지만 쿠페형 SUV의 원조격입니다. 무려 2005년에 처음 출시됐거든요. BMW 최초의 쿠페형 SUV는 X6입니다. 얘는 첫 출시가 2007년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별말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액티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마냥 유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스페인 자동차 잡지에서 액티언하고 X6를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는 쌍용하고 큰 관계가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언급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X5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언급이 유머처럼 돌다가 이번에 토레스 전기차 실내 구성도 그렇고 심지어 쿠페형 SUV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KGM으로 바뀐 뒤부터 BM을 전반적으로 많이 참고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걱정할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건데 솔직히 좀 놀랍지 않나요? 회장이 갑자기 신차를 기습 발표하는 것도 신선하고 KGM에서 신차가 1년에 3종이나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거죠. 쌍용차 시절 그래봤자 작년입니다. 법정 관리를 졸업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사골 브랜드다, 티볼리 대중소다 이런 소리를 듣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거죠. 미러링 업데이트가 늦어질 때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최근에 미러링 업데이트가 되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다시 살아나고 토레스 전기차의 10년 100만 킬로미터 보증이 공개되면서 작년보다 더한 긍정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에서 신차를 하나 더, 심지어 쿠페형 SUV를 추가한다는 건 쐐기를 박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쿠페형 SUV 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GV80 쿠페, 얘는 급이 다르니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르노코리아가 내년에 쿠페형 SUV를 출시한다 했잖아요. 와, 이러니까 뭔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르노코리아가 진짜 사활을 걸고 있는 차입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다 뭐다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SUV고 쿠페형 SUV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차에 회사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KGM이 뜬금없이 하이브리드 쿠페 SUV를 출시한대요. 그것도 내년 6월에요. 르노코리아는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비교 대상이 현대기아차가 아니라 KGM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토레스 쿠페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라에도 가격을 어떻게든 가성비로 뽑아낼 거고 심지어 토레스는 중형급하고도 겹치는 차입니다. 길이가 4700mm나 되죠. 스포티지가 풀체인지 되면서 크기가 커졌음에도 길이가 4660mm입니다. 토레스는 준중형보다는 크기가 더 큰 차라서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토레스도 이겨야 하고 소렌토도 이겨야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만 최근에 들었던 기습 발표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기대할 만한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